안녕하세요. 신입사원 1년 안에 1000만원 만들기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좀 고민했던 대본이고요. 저도 에너지 관련 주식을 투자하면서 제 포트폴리오도 좀 점검차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요. 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주식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1116원으로 전체 역사상 1985년도부터의 이 환율로 봤을 때는 조금 오른 편이긴 한데 한 달, 최근 1년간으로 봤을 때는 1200원대의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살려면 1200원을 내야 되니까 비싸죠. 지금은 1110원, 1116원이니까 싸졌죠. 그래서 약달러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국 주식이 별로고 한국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달러를 많이 사겠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는 것이고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어, 주식이고 뭐고 다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1110원으로 오히려 1년치로 봤을 때는 내려와서 횡보하는 느낌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횡보하거나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은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횡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르면 주식 다 팔고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내렸을 경우에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렸을 경우에는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2005년에서 2008년도의 환율이 보면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는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니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는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때는 환율과 나스닥과 코스피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코스, 코스피와 나스닥 선물을 다 보면 둘 다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환율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여튼 그때 한국은 뭐 한 73%, 여기 나스닥은 한 20% 정도 더 올랐어요. 근데 그거랑 지금이랑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환율이 내려가면 한국에 투자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고요. 2004년도부터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이때를 왜 봐야 되냐 했을 때 2004년도부터 이제 고금리, 저금리 거의 0%에서 고금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 이제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면서, 그러면 집 담보로 빚 내서 빌렸는데 그 은행들도 파산, 개인도 파산, 은행도 파산하면서 이제 미국에 큰 피해가 되고 그것들이 막 한국까지도 넘어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제일 처음이 2004년도 저금리에서 고금리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환율이 떨어질 때 에너지 가격을 보면 어, 주황색이 천연가스, 초록색이 기름, 보라색이 전력, 전기, 노란색이 굴인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전 환율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안 좋을 때,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 전 세계 경제가 사실 안 좋다는 말이죠. 미국이 어,
기축 달러기 때문에 그 돈이 잘 안 돌아.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투자하냐? 원자재나 뭐 원자재나 뭐 전기나 굴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투자를 돈이 쏠린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뭘 특별히 뭔가가 우선되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쪽에 일단은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때 생겨난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1년 전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진 않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에너지나 뭐 기름이 올라간다고 하면 라면이나 뭐 우리 자동차 타고 버스값 이런 것들이 지하철값 다 오르겠죠. 전기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버스값이 1,000원에서 2,000원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뭐 2,000원에서 1,500원에서 2,000원 됐어. 그러면 살기가 훨씬 힘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 상황이 지금도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지금 기름값이 70원인데 이때는 뭐 더 올랐으니까 앞으로 돈이 지금 더 풀렸잖아요. 그러면 기름값도 더 오르겠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에 원자재나 이런 가격에 올라간 돈을 사람들이 돈을 넣었잖아요. 그런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올려가지고 조금 돈이 덜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금리를 그때는 10% 올렸어요. 금리가 10%였거든요. 연 이자가 10%였으니까 지금도 뭐 15, 뭐 지금도 뭐 비싼 데는 뭐 더 받은 데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시절 비교했을 때. 왜냐면 그때 10%였으니까 지금으로 예를 들어서 10% 지금 저도 차값으로 몇 프로인가 10%인가 뭐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러면 변동금리라고 하면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받은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받지 말아야 되고, 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그 돈을 갚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라면 값이나 뭐 기름 값이나 다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지금 변동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면 계속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집값은 떨어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막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억지로 집을, 자기가 살 집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집을 내가 투기 목적으로 좀 비싸게 땡겨가지고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관련 또 물가 관련 뭐 이런 주식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니까 뭐 오리온 뭐 농심 뭐 이런 것들, 기름이나 뭐 물가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은 보다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에너지 쪽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 돈이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건설이나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낮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돈이 돌면서 일자리가 일단은 훨씬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너무 높아지면 또 일자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실업률이 높은 데서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나중에 구인난이 아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취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투자해야 되냐 했을 때 조선주, 뭐 HMM, 한국조선해양, 페노션,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이것도 환율이 떨어졌을 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어떤가, 지금 위치가 어떤가. 조선은 좀 괜찮은 게 조금 지금 시작하는 느낌이 많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다, 맞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좀 지금 뭐 다른 기업이 인수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좋진 뭐 주식이 그걸 반영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게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랐고 HMM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페노션 이런 쪽을 가는 게 낫겠고 대우조선해양은 저는 투자를 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되고 이런 것들 회사가 조금 걱정된다 하면 페노션을 하면 되죠. 페노션은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 괜찮았고요. 에너지주, 저는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주를 살펴봤는데 에너지주랑 또 대한전선, 구리 같은 거 또 살펴봤는데 주황색이 한국전력, 초록색이 한국가스공사, 노란색이 흥구석유, 보라색이 대한전선인데 이것도 엄청 많이 오르죠.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흥구석유는 이미 옛날에 그 저 고점을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흥구석유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은 이미 그, 그 기름값이 뭐 80달러, 90달러에 갈 거를 미리 투자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흥구석유에 투자하면 100달러 가면 10%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니까 투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저도 30%를 먹고 그때 급등할 때 추천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뭐 엄청 많이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안 갔어요. 근데 구리는 이미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최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는 아직 뭐 간 것처럼은 안 보이지만 일단은 왜 많이 안 간지는 이해할 수가 없죠. 돈이 글로 안 가나 봐요.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대한전선보다는 주황색인 한국전력, 초록색인 한국가스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뜨는 주식들 두산중공업, 미코, 현대로템, 한전기술, 주산프로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주황색이 두산중공업, 초록색이 미코 수소 관련 주식이고요. 노란색이 현대로템, 보라색이 한전기술, 빨간색이 두산퓨어셀인데 빨간색 두산퓨어셀과 노란색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 2008년도 2004년도 이런 이때 환율이 낮았을 때 가격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수치가 없어요. 근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이 아니라 뭐 거의 흥구석유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2004년도, 2008년도 뭐 이런 거는 안 왔지만 일단은 뭐 고점을 못 넘었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푸에스셀도 뭐 일단은 가격이 없지만 이게 그래프 표시를 보면 거의 바닥에서 거의 미코랑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푸에스셀,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하는 거는 조금 수익을 많이 못 낼 수 있다. 다른 기업이.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두산중공업, 지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현대로템 근데 좀 중간쯤에 와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조금 밑에 있는 한전기술,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거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중공업이라는 조선, 그리고 원전, 수소, 풍력까지 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다고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면,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투자 유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30분마다 한 번씩 아마 이제 단위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워서 저점 지금 가격에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면 두산중공업도 좋을 것 같고, 단일가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하면 한전기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노란색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북방 관련주, 방산, 수소 이렇게 되니까 꽤 괜찮죠. 그래서 뭐 현대로템까지 사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저번에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안 사고 싶었는데 또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는 안 사냐 이렇게 뭐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야지 한 번이라도 더 보잖아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08년도 이렇게 고점이 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물가가 엄청 높아지면 안 좋지만 회사에 어느 정도 높아지면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돈이 돌기 때문에 건설업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근데 주가를 보면 거의 지금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죠. 보기에도 그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이거 나스닥의 이 하늘 색깔은 나스닥 UGI라고 가스랑 뭐 전력 관련 이런 기업인데 뭔지는 자세히 몰라요. 근데 이제 가스라고 하니까 샀는데 사실은 쭉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잠깐 그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쭉 올라왔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직 고점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계속 높아져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를지 그냥 천연가스에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롱숏으로. 천연가스가 지금 뭐 제가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서 뭐 거의 뭐 6, 7% 올랐는데, 제가 그때 UGI를 투자했는데 지금 UGI는 2%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일단은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가스, 전력,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숨겨진 종목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대한전선도 괜찮았다고 딱 추천했는데 떴잖아요.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블로그에만 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알려드리려고 이번에는 급등할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에코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개 지금 한 200개는 본 것 같아요. 이거 에너지 관련해서 제외하고 이거 오를 종목 찬다고. 근데 찾아봤는데 에코바이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모든 자산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가 괜찮지만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딱 돈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먹었는데, 에코바이오도 괜찮아요. 에코바이오가 왜 괜찮냐?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뭐냐? 옛날에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좀 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왜 뜨냐? 에너지가 뜨잖아요. 그 첫 번째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이 뭐야? 친환경이잖아요. 그 테마가 일단은 두 개 잡혀 있죠. 둘 다 완전 좋은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뭐 9,130원인데 거의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들어가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공시를 찾아봤어요. 공시를 찾아보니까 이 내용을 또 대충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바이오 가스라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바이오 가스는 쓰레기 매립지에 나오는 가스를 활용하는데 이 가스를 가지고 또 수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소 테마도 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이오 가스라는 자체도 또 전력을 생산하거든요. 그 전력 생산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에 또 어, 이런 것들 주식도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또 공매도가 없어요. 이 기업 원래 공매도가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외국인들도 여기서도 뭐더 외국인들이 공매도 많이 하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저 아마 네. 여기가 뭐 바닥이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4% 올랐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코바이오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준비 잘해서 또 좋은 종목, 수익이 나는 좋은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저도 1,000만 원 빨리 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